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다음 중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1번, 점심 식사 후 디저트까지 폭풍 흡입하고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리모컨과 친구가 된다. 2번, 점심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미르의 프리스타일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한다. 네, 당연히 머리로는 2번을 선택하고 싶지만 몸은 1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장수를 위해선 힘들지만 2번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하죠. 오래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장수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온종일 뭔가를 하면서 움직이거나 절제를 잘하고요. 집안일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의외로 남성 장수인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엔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집안일엔 꽤나 무심하잖아요. 근데 가사노동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요일 오후에는 남자들이 좀 부산을 떨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힘은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습관 미르의 프리스타일 꼭 선택해주세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백지영의 선택으로 11월 2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르입니다. 11월의 둘째 날이자 첫 번째 일요일 오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퍼져 있자. 그냥 숨만 쉬자. 혹시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은 없겠죠? 이거 건강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건강과 장수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타고나는 부분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바로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특히 집안일 열심히 하면요, 그 자체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하루에 일정 시간만 할애해서 조금씩, 하지만 매일매일 집안일에 신경을 쓴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집에 더 큰 애정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11월에는 집안에 쌓인 먼지 털어내고 가족과 우리 집에 대한 애정은 차곡차곡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 2부에는요, 미료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다거나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아티스트들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들의 음악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저 미료와 함께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2PM의 노래입니다. 우리 집. 2PM의 우리 집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18님, 안녕하세요, 미르님. 예전부터 언니가 들어보라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미루 씨 목소리 활기차고 좋아요. 2시간 동안 재미있게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2818님. 네, 반가워요. 이게 인연이죠. 이런 게 인연입니다. 앞으로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는 저 미료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72님, 우리 딸이 곧 화동에 도전합니다. 평소에 낯가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치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하겠다고 말하네요. 사실 어른들은 은근슬쩍 말렸는데 고집을 꺾지 않으니 걱정이 되지만 잘 연습시켜 볼게요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말렸는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진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은 시켜줘야죠. 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적성도 찾을 수 있을지 혹시 누가 알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죠? 네. 그전이랑 참 다르게 많이 외향적으로 된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109님의 사연 봐보겠습니다. 미디, 저 내일부터 학원에 다녀요. 어떤 학원 다니실까요? 퇴근한 뒤에 기타를 배우러 가려고요. 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번 정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믿어요. 쾅쾅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이 3번째 도전이시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3세판, 3번째 도전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결실 맺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이나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다시 도전한다는 거, 이거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 잘 안 돼도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도전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1109님 응원해 드릴게요. 다음은 4873님의 사연입니다. 아빠가 과일을 또 보내주셨네요. 자취하는 딸이 과일도 못 챙겨 먹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자취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제철 과일 잘 챙겨 먹을까 걱정 많이 해주시죠. 보통은 어머님 분들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4873님 아버님이 남다르십니다. 섬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신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괜찮아 내가 마트에서 사 먹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잘 안 사 먹게 돼요. 그러죠? 자취할 때.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과일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8749님이 장윤정의 초혼 신청합니다. 엄마가 개모임에서 여행을 가면 밤에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 부르겠다고 연습하고 계세요 하셨는데요. 아하. 이 노래 부르겠다 지금 맹연습 중이시라고요. 어머님. 그 연습이 꼭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장윤정의 노래입니다. 초혼. 8749님이 신청해 주셨던 장윤정의 초혼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3190님의 신청곡이었던 노사연이 부른 바램이었습니다. 3190님이 올해 겨울에는 꼭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사계절 중에서 겨울바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이나 연초는 이런저런 행사가 많고 날이 추우면 챙겨야 할 게 많아서 겨울바다를 못 본 지 꽤 됐습니다. 올해는 볼 수 있을까요?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190님의 바램을 담아서 신청곡 보내주신 것 같아요. 겨울바다 운치 있죠. 여러분 겨울바다 많이 즐겨보셨나요? 저도 겨울바다 참 좋아하는데요. 예, 또 달라요. 다른 계절에 보는 바다랑 또 다릅니다. 근데 진짜 겨울바다를 보려면은 시간도 잘 안 나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해서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올해는 꼭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 네, 3190님의 바람 저도 같이 바라드립니다. 자, KFN 라디오 미리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4938님의 사연이에요. 오늘 남자친구와 2주년 기념일인데요.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기로 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이런 걸 섭섭해하면 안 맞는 걸 텐데 저희는 둘 다 괜찮아 하니까 잘 어울리는 거겠죠? 크크크. 맞아요. 4938님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2주년인데 그거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거든요. 2명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우리 4938님은 다행히 두 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유두리 있게 넘어가시네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맞아야 돼요. 여행 가서도 놀고 싶은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살짝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간 두 분 오늘은 못하셨지만 다음에 2주년 기념일 2배로 더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9721님 미리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프리스타일 다 듣고 마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장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카트 밀고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스트레스 풀러 다녀올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물론 쇼핑을 다 하고 나서 무거운 거 들고 올 땐 힘들긴 하지만 그 장 보러 다니면서 마트 밀고 다니는 게, 장 보는 게 은근히 쏠쏠이 재미있지 않나요? 그쵸? 굳이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구경 다니는 게, 여기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도 좀 하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뭐가 나왔나 이런 것도 구경하고 스트레스 풀기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6736님이에요. 이제 곧 먼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은 경기도 서쪽에 사는데요. 며칠 뒤에는 동쪽으로 떠나요. 저는 많이 섭섭한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매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또 매정하다고 하지. 에이, 아내분도 당연히 섭섭하시겠죠. 근데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정리를 빨리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새 동네에서도 빠르게 적응 잘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네, 6736님 이사 잘 가시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9님이 며칠 전에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다운받아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시아의 사랑의 인사요 하셨고요. 8473님 M2M이 부른 세 글자 신청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 감성을 좋아해요. 크크 하셨어요. 네, 이 두 곡도 2000년대 감성인데 우리도 지금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먼저 시아의 사랑의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닮아서 반갑고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타고 시대를 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음악의 매력.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면서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죠. 송송 트윈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바로 너에게로 또다시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80년대 발라드 황태자 변진섭 씨죠. 변진섭 씨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식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가수인데요. 우리에게 발라드란 용어가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에 나타나서 이 발라드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뮤지션입니다. 그만큼 대중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인데요. 너에게로 또다시는 1989년에 발매된 변진섭 2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유명 작사가인 박주현 씨가 노랫말을 지었고요. 이별한 뒤에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겪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운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진섭 씨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곡의 분위기를 완성시키고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여러 후배 뮤지션 중에서 오늘은 여성 가수의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서영은 씨입니다. 서영은 씨는 많은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서영은 씨가 다시 부른 노래는 원곡 못지않은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서영은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뜻이겠죠. 서영은 씨는 2004년에 너에게로 또다시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리메이크 곡은 영화 가족의 OST로 흘러나오기도 했죠. 서영은 씨가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는 애절한 호소력이 돋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두 곡 보내드릴게요. 먼저 변진섭 씨가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입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그리고 서영은이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오늘은 두 번째 노래 역시 가을과 잘 어울리는 발라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 이 노래 원곡 가수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중반에 발라드 가수로 활발히 활동했던 이기찬 씨입니다. 이기찬 씨는 2010년대 초까지 정규 앨범을 11장이나 발표했는데요.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미인, 우리 그만 아프자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이기찬 씨 대표곡 중 하나죠. 이 곡은 2002년에 발매한 6집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이기찬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지독하게 슬픈 이별의 아픔을 마치 감기가 걸렸을 때와 같은 고통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요. 이기찬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노래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기찬 씨의 솔로 이 감기를 4명의 목소리로 다시 부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B2B입니다. B2B는 슈가맨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기찬의 감기를 불렀는데요. 멋진 화음으로 도입부부터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원곡보다 좀 더 트렌디하고 부드럽게 바뀌었는데요. 원곡 가수인 이기찬 씨도 너무 잘하더라. B2B 친구들이 해준 편곡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지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이기찬의 감기 그리고 B2B가 부른 감기 들으시겠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그리고 B2B가 부른 감기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류의 프리스타일 이제는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우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자, 이어서 8467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조성모의 노래입니다. 피아노.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 될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길라잡이 코너 미료 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히트곡과 신곡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보컬의 신이자 라이브의 황제, 최고의 별명만큼 대중에게 큰 믿음을 주는 가수 이승철입니다. 이승철 씨가 내년 데뷔 40주년을 앞두고 전국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공연 타이틀이 오케스트라 3라고 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락과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공연장에서 100% 재현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야말로 라이브의 황제다운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전국 투어가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또 데뷔 40주년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승철 씨의 음악 역사 돌아보고 예전 히트곡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86년 잘 알려졌다시피 이승철 씨는 김태원 씨가 리더로 있는 전설의 밴드 부활의 2대 보컬리스트였습니다. 원래는 김종서 씨가 1대 보컬이었는데 데뷔 음반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탈퇴하셨고요. 뒤이어서 이승철 씨가 밴드에 합류해서 대망의 부활 1집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활의 1대 보컬은 김종서 씨였지만 앨범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초대 보컬은 이승철 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의 86년 데뷔 앨범에서 희야가 히트를 하면서 부활과 이승철의 이름은 대학가를 비롯한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부활은 87년에 2집을 발표하지만 리더 김태원 씨가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활동을 거의 못했고요. 이승철 씨는 밴드를 탈퇴하고 솔로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발표한 솔로 데뷔 앨범이 또 대박이 나면서 단숨에 스타급 가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김태원 씨와 마찬가지로 이승철 씨 역시 좋지 않은 사건에 2번이나 연루되면서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철 씨나 김태원 씨 모두 데뷔 앨범 성공으로 음악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기분 좋은 출발은 했지만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너무 빨리 침체기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아, 이거 밴드 이름이 부활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승철 씨는 90년대 들어서 방송활동보다는 라이브에 집중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김태원 씨는 93년에 부활 3집에서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를 히트시키면서 기적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2002년 부활 8집에 이승철 씨가 다시 합류해서 그 유명한 노래 네버엔딩 스토리를 발표했어요. 당시 2002 월드컵 열기가 아직 채 식지도 않은 시기였어서 이 부활의 이 노래는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락발라드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분은 방송에서 서로 장난스럽게 디스하기도 하면서 예전의 경험담을 추억하기도 하잖아요. 참 재미있는데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지난 40년간의 흥미로운 가요 히스토리로 영원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한 명곡으로 남아있는 부활 시절의 노래들 들어볼까요? 데뷔곡 희야, 그리고 2002년 히트곡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듣겠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이승철 씨가 몸담았던 부활의 희야,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승철 씨를 세상에 알리게 해준 음악적 근본은 밴드 부활과 김태원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원 씨는 최고의 작곡가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결별한 후에 이승철 씨에게는 새로운 동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솔로 데뷔곡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를 만든 작곡가 박광현 씨를 비롯해서 변진섭 씨의 주요 히트곡들을 작업했던 하광훈 씨와도 협업을 하기도 했고요. 3집에서는 김홍순 씨와의 작업으로 본격 흑인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방황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김홍순 씨가 누구냐면요. 이현우 씨의 꿈 작곡하신 분인데 90년대 초반 우리 가요계의 흑인 음악을 수혈했던 작곡가 겸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리고 96년 5집에서는 90년대 미다스의 손이죠. 윤일상 씨와 함께 작심하고 만든 댄스곡 바로 오늘도 나니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사실 지금은 이승철 씨를 발라드 가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90년대까지는 댄스곡도 꽤 많이 부르고 심지어 무대에서 약간의 댄스까지 시전하시면서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씨는 시대에 맞춰 변신을 했던 가요계의 카멜레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모습은 지금도 콘서트 무대에서 멋지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승철의 솔로 데뷔곡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90년대 댄스 파워 방황과 오늘도 난까지 띄워드릴게요.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방황, 오늘도 난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은 다비치입니다. 네. 친자매보다도 더 친자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천상의 듀오 다비치가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더이자 언니인 이혜리 씨는 최근에 싱어게인4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여전히 차분하고 센스 넘치는 심사평을 남겨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신곡 타임캡슐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다비치는 전통의 음원 강자로 손꼽히잖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뭔가 큰일을 낼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다가와요. 이 노래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고 봤더니요. 작사, 작곡, 편곡 크레딧에 초록병 본부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생소했는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무진 씨였습니다. 네, 싱어게인을 통해서 스타로 떠올랐고 그리고 신호등, 에피소드, 청춘 만화 같은 히트곡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이무진 씨가 다른 가수들 노래에 작사, 작곡자로 참여할 때는 초록병 본부라는 독특한 이름을 쓴다고 해요. 이 이름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다비치의 이번 신곡 타임캡슐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노래에서 이무진 씨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다비치와 이무진의 환상의 조합, 순수하면서도 밝고 개성이 가득 담긴 그 노래 타임캡슐 바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사고 쳤어요까지 이어집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그리고 사고 쳤어요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 더원입니다. 온몸으로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 더원이 무려 3년 반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다비치의 신곡 타임캡슐의 작사, 작곡자는 말씀드렸듯이 초록병 본부 이무진 씨였는데요. 이번 더원의 신곡 저녁바람의 작사, 작곡진도 대단합니다. 바로 작사는 강은경 씨, 작곡은 김태원 씨가 맡아주셨다고 해요. 네, 바로 그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부활 노래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들으셨던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의 작사가는 또 강은경 씨였고요. 앞뒤가 아주 그냥 찰떡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강은경 씨와 김태원 씨는 2001년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 이후에 무려 24년 만에 더원의 신곡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녁바람은 제목처럼 아련하면서도 쓸쓸하지만 끝내 자신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 김태원 씨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과 더원의 호소력 있는 음색이 만나면서 아주 매력적인 락 발라드를 만들어냈거든요. 깊어가는 가을, 강은경, 김태원, 더원이 함께한 이 노래 흠뻑 빠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바람 그리고 사랑아까지 듣겠습니다. 더원의 저녁바람 그리고 사랑아 듣고 왔습니다. 미루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은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입니다. 이 곡 들으시고 일요일 오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